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되었지만 아직은 꽃샘추위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더니 세월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3월이 시작되었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3월의 막바지에 와 있네요. 저 아래 남쪽 지방엔 꽃 소식도 들려오지요. 창밖을 보면 햇빛의 색깔이 달라 보여요. 어제는 안나와 함께 배우는 자서전 쓰기 수업이 끝났을 때 진눈깨비가 내리더군요. 아직은 변화무쌍한 날씨가 봄을 시샘하는 듯 했어요.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달은 봄을 맞이하면서 새로 시작한 우리들의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와 며칠 전 다녀온 시민 독서 모임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나가 화정도서관에서 나의 자서전 쓰기 고맙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함께 듣자며 연락을 주었어요. 무척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반가웠죠. 이렇게 우리는 또 매주 만나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팟캐스트를 같이 배우며 매주 만났는데 올해는 자서전 글쓰기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저는 작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한 권의 그림책으로 만들었는데 짧은 내용과 그림 속에서 그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분은 주엽 어린이 도서관에서 고맙습니다 내 인생 프로그램을 참석해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그림을 배운 적이 없던 분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을 배우고 한 권의 자서전으로 만든 것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도 배워야지 했는데 화정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을 소설 독서 모임을 같이 하는 분이 알려주어 얼른 신청했어요. 얼마 전 아람누리 도서관에서 5분의 선생님께서 글쓰기에 대해 릴레이 특강을 하루 종일 해주셨는데 그중에 손바닥 자서전 특강을 해주신 강진 선생님과 백승권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때 강의를 들은 소설 독서 모임 친구들도 같이 신청을 했어요. 일산에 살면서 그동안 배우고 싶던 것, 하고 싶던 것을 하다 보니 세월을 붙잡고 싶을 정도입니다. 올해는 건강도 챙기고 호흡을 가다듬고 좀 더 나를 차분히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안나가 좋은 강의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어 저도 같이 배우면서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며칠 전에는 안나가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시민 독서 모임에 초대를 해주어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저녁 7시에 아람누리 도서관에서 모였는데 늦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분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작년에 안나의 백지편지 7번째 이야기에서 소개하기도 했던 시민 독서 모임은 요즘 10명 남짓 모이고 있어요.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발제자가 되어 책 소개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이번 달은 한국 알투르사 여성 상담소 소장으로 계시는 문은희 선생님 차례였어요. 자녀 교육이나 상담에 관해 많은 저서를 쓰셔서 이번 모임에는 아는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들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란 친구를 비롯해 아는 지인들을 몇 분 초대했어요. 그날 독서 모임에서는 문은희 선생님의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라는 책을 텍스트로 하였어요. 안나는 여든이 넘으신 귀감이 되는 선생님의 특강이라며 참석해보라고 초대해 주었어요.
단아하고 순수해 보이는 선생님을 처음 뵙고 가슴이 설레이더군요.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어요. 차분하면서 환하게 빛나는 눈빛과 맑은 음성은 듣는 사람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엄마들이 맞아, 나도 그랬지 라며 반성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힘들게 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선생님 집안은 목회자들이 많아서 범상치 않은 분들이기에 일반적인 한국 엄마들의 삶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남편분도 함께 독서 모임에 나오셨는데 부부 관계가 무척 평등해 보여서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어요. 선생님 부부는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각기 다른 의견도 존중하며 수용하고 사는데 무엇보다 그 점이 부러웠어요. 남편이신 박영신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셨는데 퇴직 후 목회자가 되셨답니다. 모임 때 자주 다른 분들도 부부가 함께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2시간을 토론하는 자리에 남편과 함께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보았어요. 저도 부부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호수공원이나 정발산을 같이 걸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서로 인생에 대해 논하고 심도 있는 대화는 많이 하지 않거든요. 남편을 안 지 40년이 넘었지만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들이 아직까지 인생관이나 가치관까지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는 여기지만요. 저는 시민 독서 모임에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80이 넘은 노부부가 한자리에서 같이 책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인 것 같아요. 마침 그날 막내 아들 어릴 때 친구 엄마들이 낮에 일산으로 놀러 왔는데 먼 길 온 김에 저녁에 모이는 시민 독서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흔쾌히 응해주어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서 더욱 좋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자녀를 기르면서 힘들 때 남편이 함께 동참하지 않고 방관하는 듯한 태도가 불만이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남편을 탓하기보다 함께하는 분위기를 엄마가 먼저 배제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엄마 혼자 육아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들 하죠. 보편적 타당성이라는 말에도 어폐가 있다면서 그러한 기준은 무엇이냐며 스스로 만든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은희 선생님은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 구조는 포함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타인을 제외하고 배제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포함의 울타리를 넘어서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엄마들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정이나 자기를 포함하는 포함 단위 속에서 허덕이면서 가까운 사람들과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젊을 때는 내 삶이 힘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젊은 날 먼저 내 자신을 토닥거려주고 스스로 위로해주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있었다면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정이란 최소한의 공간 속에서 인내를 배우면서 삶의 희노애락을 알아가는 그 시간 또한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함 단위 속에서 빚어졌던 갈등들을 잘 극복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헤아려주는 공감 능력까지 배우게 된다면 포함의 울타리까지 넘어 확장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지나간 시간들도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요즘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또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다가오는 세대는 양성평등 시대로 변해가고 있으니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마더 데레사의 글이 떠오릅니다. 나 역시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5,000명을 붙잡게 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마더 데레사의 한 번에 한 사람씩을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16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마더 데레사.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만큼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